안녕하십니까. 눈먼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쪼간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진짜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살면서 바쁜 척을 다 해보네요. 오늘 또 이 조명 이상해가지고 계속 지금 어색한데 할 수 없지 뭐. 네, 제가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둘 사이 제가 아우라, 그죠? 아우지. 난 형이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전에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자, 자신 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 봅시다. 신용장에 환적 금지문을 기재했는데 선화증권에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가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때 하자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과 비슷하게 제가 공부하는 책에 신용장 이용 시 환적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이 질문은 운송 서류에 운송인이 그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진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을 때 그 문구 자체를 보고 은행에서 하자를 갖다가 잡는데 그 하자를 잡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얘기 같은데, 예. 우리가 방송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우리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하여튼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번 살펴봅시다. 준비하셨어요? 준비했죠. 먼저 UCP 신용장 통일규칙 600 제20조의 선화증권 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환적과 관련된 규정을 제가 따로 뽑아왔습니다. 네네. 쭉 읽어보시면 네. 뭐 환적은 이런 극의 환적이라고 되어 있고, 뭐 C 보면 이제 1과 2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화증권을 수리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D는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선화증권 조항은 무시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언제 준비했어요? 준비합니다.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이제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화증권도 환적항을 BL에 표시하지 않아요. 리얼리. 심지어 스케줄 공표할 때 여기는 환적을 한다 라고 공표를 했다 하더라도 BL상에는 환적항을 표시하는 데가 없어요. 리얼리. 그래서 선화증권 기입 내용으로는 환적 유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선화증권은 항상 출발항과 도착항만 나와 있지 중간에 환적항을 표시한 데가 없어요. 리얼리. 그렇지만 환적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클레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약관에다가는 환적할 권리가 있다, 선사는 그 내용을 꼭 기입을 해요. 레알.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제 이 약관을 핑계를 대가지고 신용장에 환적 금지 문구가 있으면 환적을 실제로 안 하더라도 그 선화증권을 수리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리얼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L 봐가지고는 이게 환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뒤를 탁 넘겨보니까 뒤에 보니까 선사가 환적할 수 있다, 환적할 권리가 있다는 등 뭐 이런 말이 써 있잖아. BL에서 이런 말이 써 있네. 신용장에서는 환적 금지인데 하고 하자 걸어버린다는 거지. 왜냐? 하자 걸면은 또 이자를 또 따먹을 수 있죠. 더군다나 복합운송에서는 환적은 필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점점 복합운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합운송 비해를 발행하면 뭐 환적이라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왜 환적을 금지하느냐? 수입자들은
컨테이너 이제 운송 이전에는 환적을 하면 로스하고 데미지가 날 위험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렇겠죠. 물건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빼먹을 수도 있고 또 물건이 또 이렇게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적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는데 로스하고 데미지가 났어.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운송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운송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환적 항에서 이걸 잘못한 건지, 이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건은 도착했는데 데미지가 났는데, 물건은 도착했는데 몇 개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환적을 금지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도입을 해도 환적항에서 환적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전문용어로 자빠져 있는 거야, 그냥. 전문 용어가 그런 용어. 전문 용어가 그렇게. 컨테이너 도착이 계속 늦어질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배때에 탁 연결되면 되는데, 네. 뭐 실수를 했던 의도적이든 하여간 뭐 원래 배가 모자랐건 바로 연결이 안 되면 도착이 늦게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착 지연으로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는 선사뿐만 아니라 보험에서도 면책이다. 그렇죠. 우리 저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적을 하면 수입자는 손해만 있을 뿐이지 이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서 볼 때는, 은행은 이게 신용장, 통일장을 이렇게 평가할 때는 항상 서류만 보고 하잖아요. 이걸 뭐 문헌적이라고 하는가?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독립추상성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게, 독립성의 원칙에서 추상성의 원칙이 나오고, 추상성의 원칙이 이제 실무적으로 구현된 게 서류거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은행은 하나증권이라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데, 네. 앞에도 얘기했지만 BL 보고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약간 시비 그러는 거야,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배경에, 제 생각에. 네. 그런데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을 보면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하나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약관을 내용을 이유로 하자 삼지 마라. 네네. 뭐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1번은 뭐냐 그러면 모든 선화증권, 그 다음에 어떠한 신용장에서라도 적용되는 얘기고, 2번은 뭐냐 그러면 환적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그러니까 1번은 모든 신용장 거래, 2번은 환적 금지한 신용장 거래. 네. 어떤 경우라도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해서 포괄되고 컨테이너 운송이라는 게 증명되면은 문제없다.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신용장에 표시된 출발지와 도착지의 전 운송 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화증권에 포함이 되고, 그것이 컨테이너 운송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게 되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든가 환적될 수 있다는 거라든가 뭐 이런 약관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선화증권을 수리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게 되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앞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그 D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디스리가드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약관 내용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무시해라. 즉 약관을 핑계대고 뭐 수리를 하겠다는 둥 말겠다는 둥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지.
신용장 통일 규칙에 보면 그 디스리가르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는 무시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뭐뭐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안 적혀 있는 걸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적어놨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것처럼 무시를 갖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환적할 것이라는 표시로 인식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 C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적을 표시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환적을 표시할 수 있는 요건은 첫 번째는 1에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충족을 해야 돼요. 요 이유는 뭐냐면 그 화주 쪽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때 전 구간을 포괄해야지만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1이 붙어 있는 거고요. 2 붙은 경우에는 요즘에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게 환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으면 신용장에서 제 아무리 환적 금지 문헌이 들어가 있더라도 수리를 거절하지 마라 그 뜻이고, 단 하나의 동일한 전화증권으로 전 구간을 커버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D에 나와 있는 그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적어 놓은 거는 안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저것이 환적을 갖다 한다라고 적은 거라고는 절대 이해하지 마라 그 뜻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이게 선화증권의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그쯤이라고 기재되었을 때라고 하셨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혀 하자가 전혀 안 되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모든 비엘에 다 적혀 있다는 거지. 그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전혀 하자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그거는 없다고 봐라. 네, 없다고 봐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신용장 이용 시 환적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좀 아주 애매한데 하여간 환적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 조건. 신용장에 나와 있는 전 구간을 1번, 두 번째 하나의 동일한 BL로, 세 번째 컨테이너로 운송했다는 게 증명되면 그때는 이제 지 아무리 신용장의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저기 신용장 조건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운송인이 환적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돼 있는 거 그거는 전혀 하자로 볼 수가 없다. 아예 그냥 그건 안 적혀 있는 걸로 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 글씨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경우도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서는 환적 금지 조건을 적용해서 선화증권을 수리 거절하면 안 된다. 수리 거절하는 방법이 좀 있기는 한데.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이 신용장 통일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몇 조 몇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다음에 딱 표시를 갖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복합 운송은 항상 환적 금지를 갖다 하더라도 항상 수리가 되고 항공 운송 수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도로 운송 수리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시웨이빌은 선화증권하고 똑같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게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오시고 참.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평소 때는 나보고 그냥 다 하라고 시키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